안녕하세요. 우리 들장미라고 하기도 하고 사실 그 로사카니나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그 장미를 이제 구입을 하시면은 대목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용돼 가지고 들어와서 국내에서도 사실 여러분들 모르게 그 많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그런 장미이기도 한데요. 이 장미의 어떤 어, 여러 가지 그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 로사카니나가 사실 굉장히 좀 신기한 식물이기도 합니다. 오배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특징들을 한번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과거에는요, 이 로사카니나 장미를 심었을 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치료제로 그 약으로 이렇게 사실 심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그 로사카니나를 그 광견병의 어떤 치료제로 어, 이것으로 이제 그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쯤에 이게 이제 그 로사카니나 이게 장미 열매가 이때 이제 그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오렌지에 이제 사실 몇백 배, 몇십 배 최소 그렇게 된 걸로 이렇게 밝혀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것이 이용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과거의 어떤 그 기록들을 바탕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항산화, 그다음에 항염증 이런 그 재료로 사용을 하려고 하죠.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은 장미 그 열매가 둥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좀 항아리처럼 생긴 것들도 있는데 이 모습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찔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로사 카니나라고 찔레는 이렇게 그 열매가 둥근하지 않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구분해서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장미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로사 카니나 로사시아에 이렇게 장미관에 들어가 있죠. 일반적으로 1m에서 한 그 5m까지도 이렇게 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꽃은 약간 그 해당 화랑 좀 비슷할 수 있게끔 찔레로 치기에는 조금 입이 그러니까 찔레처럼 생겼는데 입이 그런데 이제 그 꽃이 찔레보다는 훨씬 더 크고 얇은 분홍색 그리고 또 흰색에 가깝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줄기를 보시면은 약간 구부러져 있는 그런 그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화처럼 그 아주 그 작은 가시들이 많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새 부리처럼 생겼죠. 이것도 그 일관성이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월 정도의 주황색의 붉은 주황색의 타원형의 그 열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그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긴 이 열매를 로즈 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비타민 C인 아스코르브산 이게 감귤류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이게 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필수 그 지방산 패티 액시드가 역시나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페놀도 굉장히 많고 카로티노이드도 굉장히 많고 갈락토리피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그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보려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음식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술을 좋아하신다면은 술을 담가 드셔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그 로사카니나의 어떤 추출물로 폴리페놀과 비타민 C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들로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항산화 활성이 굉장히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로즈 힙 분말을 이것을 섭취를 해가지고 통증이 그 2배 더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그러면 말려가지고 근데 말려가지고 그러면 갈아야 되겠군요. 그러면은 이제 말려가지고 열매를 말리기 전에 먼저 이제 그 종자를 그 떼서 씻어가지고 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그 좀 작은 그 털 같은 것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씻어가지고 이제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씻고 세척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껍질을 말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분말을 갖다가 섭취하는 것이 아마 좋지 않을까. 지금 제 생각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 좋은 민간요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대사증후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심혈관 이런 쪽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럴 때 이제 그 혈압에도 좋고 콜레스테롤의 감소에도 좋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먹는 게 나 좋겠구나. 심혈관 질환 또는 제2형 당뇨병 위험인자를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민간요법으로도 한번 섭취를 해볼 법한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항당뇨, 그다음에 항암에도 좋고, 간보에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항균 작용도 있고, 신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는 이것을 키워가지고 민간요법에서 사용을 해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섭취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되겠네. 이게 생각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가지고 이 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생산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 식물이 좋은 것이 그렇게 뭐 농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럴 일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 만약에 표준화된 그 원료나 가공 기술이 있으면은 이게 좋다는 거니까는 씨앗과 껍질을 모두 포함해서 특정 방식으로 제조된 표준화된 분말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그대로 갈아낼 수 있다는 건데 씨앗과 껍질을 모두 포함시킨다면 그러면은 이것을 수확을 해가지고 잘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갈아서 이것을 준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 품종, 재배, 그다음에 수확 시기, 그다음에 가공 방식, 건조 시간, 온도, 건조 온도나 시간들 이런 것들에서 달라진다고 하니까는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표준화시키고 품질 관리를 해야 하고 QC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볼 법하겠는데 그래서 오사카니나 이걸로 해가지고 기능성 식품이나 음료를 갖다 만드는 것을 한번 제안을 해봐야 되겠네. 그래서 제약도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뉴트러스티컬 이런 것들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쪽에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씨앗과 과육 찌꺼기로 이것을 한번 도전을 해본다. 로사카니나의 그 가공 후 남은 씨앗과 과육 찌꺼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생리활성 물질로 사용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이걸로 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로즈 힙에서 그 시드 오일을 갖다 이렇게 빼면은 그러면 이게 이제 시드 오일로 추출이 가능하다. 냉압착 방식으로 이것을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종자에서 오일을 빼고 그다음에 로즈잎 과육 찌꺼기로 이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지. 스낵이나 시리얼, 제빵 제품 첨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양 제품으로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실 소개되지 않은 지금 산업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리활성 물질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추출 기술을 선택을 해서 한번 해보자. 로즈잎의 유효 성분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자, 어떤 기술들이냐면은 전통적으로 용매 추출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메탄올이나 에탄올, 아세톤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쉽긴 하죠. 그런데 이제 잔류 용매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기보다는 요즘 방법으로는 초임계 CO2 추출법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초음파 보조 추출을 하거나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보조 추출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게 초임계 CO2 추출, 열에 민감한 지용성 성분, 이게 오일이나 카로티노이드 이런 것들을 추출하는데 이상적이다. 아, 이거 괜찮네요. 유기용매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좋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보조 추출은 울트라사운드 어시스티드 익스트랙션 해가지고 추출 효율 증대를 시키고 시간 단축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첫 번째가 같이 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어시스티드 익스트랙션 이거는 신속한 가열을 통해 가지고 추출 시간을 역시 단축시킬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자, 그래서 이 수용성, 지용성 이것을 추출할 때 그 고려를 해가지고 추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제 이 카니나를 지금 이제 외래종, 침입성 외래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뉴질랜드, 호주, 미국 이런 곳에서는 지금 잡초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을 그 오히려 거꾸로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쓰냐가 문제가 되겠네. 그래서 품종, 환경, 가공 조건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분의 함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균일화 시켜 가지고 이것을 가져가는 거 이것이 필요로 하다는 것이고요. 품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부작용이 그렇게 있지는 않고 단지 경미한 위장관 증상, 묽은 변이라든지 고창 이런 것들이 관찰되었다고 하니까는 하지만은 이건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귤류를 훨씬 더 능가하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항산화 활성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상적으로 여러 가지 통증 개선 이런 것들이 두 배,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씨앗, 과육, 찌꺼기 이런 것들로 그 상당히 자연적인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산업 분야의 식품, 그다음에 뉴트라스티컬, 그다음에 제약, 화장품 이런 곳에 강력하게 우리가 추천 가능하겠구나. 자, 그래서 로사칸이나 이것이 단순한 전통 약초를 넘어가지고
앞으로는 과학적 원료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예감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한태호였습니다.